헌법 76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헌법 조문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헌법 조문 자체를 그 지문으로 물어보기에 다 중요한 지문들을 계속 돌려서 내니까 잘 보세요. 자, 헌법 제76조.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처분권인데, 자, 여기서 잘 틀리게 이렇게 구사하는 게 뭐냐면 재정 경제상의 위기, 그다음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 그래서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권에서는 키워드를 요 위기 여유로 잡으세요. 동그라미 좀 유치하긴 한데 이게 의외로 시험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위기, 재정 경제상의 위기, 기다릴 여유. 2항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 명령권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구별하시면 중대한 교전 상태, 교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그래서 교불로 기억을 해요. 교전 상태, 불가능,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권은 뭐야? 위기 여유, 동그라미. 이게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하망, 대통령 제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 동의가 아니라 승인이에요. 승인은 뭐예요? 사후 승인. 동의는 사전 동의예요. 자, 국회에 보고하여 즉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항,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다 시험 문제예요. 그 처분 또는 명령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항, 대통령 제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자,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발동 요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법률의 효력을 대체하는 효과로 그러니까 그냥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렇게 남용될 우려가 있죠. 그거 그래서 사전적 X, 공공복리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 X.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이렇게 발동할 수 있는 거지. 사전적, 예방적 X. 그 다음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 기존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위기 직접적 원인 제가 필수분의 최소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 엄격한 요건. 그러니까 뭐예요? 공공복리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으로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전적, 예방적 X, 적극적 목적 X 행사돼야 한다. 그래서 헌법이 정한 대로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헌법이 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한 것이 된다. 그래서 뭐 발생 염려가 있는 사전 예방 X. 그래서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기본권 제한 한계로서의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한 그 자체로. 자, 이게 뭐하고 차이가 나냐면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51페이지.
교재 51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가, 나, 다, 라 있죠. 라. 자, 51페이지 라. 정당 해산의 헌법적 정당한 사유로서의 비례 원칙 준수. 자, 헌법재판 두 번째 줄. 헌법재판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 8조 4항의 명문 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 해산 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에 초래되는 불이익과 민주사회 중대한 재해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는 큰 경우의 하나예요. 정당 해산 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8조 4항의 명문 규정이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37조 2항 비례 원칙을 한 번 더 심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돼 있죠. 그래서 요 76조 요건 한개 부합하는 것이라면은 이미 이걸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30조 2항의 비례 원칙 심사를 따로 안 해도 된다.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 요 지문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의 이원화 법률의 의미. 자,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에 하위 규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자, 이건 잘 아시죠? 하는데 그러면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법률은 어떻게 판단해? 국회를 통과한 우리가 앞에 53조에서 봤던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한 그 형식적 의미 법률만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편 가면 다시 할 때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법률인지 여부는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구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그래서 헌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긴급 제정 경제 명령, 이 긴급 명령은 법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심사원원도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그래서 대법원 X. 제정경제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긴급 명령이나 긴급 제정 경제 명령의 위헌 여부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속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여긴 비상사태예요. 앞에서는 긴급명령 교전사태. 비상사태에 있어 병령으로서, 자, 계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병령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한 바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 선포권.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상계엄이에요.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언정법으로 기록해서 영언정법. 그래서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 그 다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언론출판, 집회결사에 따라오는 거니까 영언정법으로. 그 다음에 사항,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아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 선포한 때는 통고해야 한다. 5항,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선포를 했다라는 걸 국회에 통고를 하면 국회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자, 헌법 조문들은 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또 따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태도인지 대법원의 태도인지를 구별해서 묻기도 하니까. 자,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보통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교재 맨 뒤에 나와 있는 헌법의 역사, 그러니까 헌정사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 비판을 하죠. 왜냐면 헌정사를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헌정사가 이제 이렇게 막 급변할 때 다 이분들이 그 장기 집권, 그 독재, 그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하기 때문에 이제 헌법을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는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기본권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거나 기본권을 막 이렇게 억압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헌법 강사인 저로서는 이분들한테 이제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신데,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지 마시고, 아 이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차원으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 그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 중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유신헌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헌법을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전속하는지. 그래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 이걸 만약에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조치라는 게 그냥 헌법에 유신헌법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뭐 법원을 국회를 통과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긴급 조치의 효력을 어떻게 볼 건가와 관련돼서 이제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긴급 조치를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위헌 심사 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속한다. 왜? 자, 이 조항에 규정된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 그걸 기준으로 아까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긴급 조치에서 이제 규정된 것들이 그 이제 뭐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에 규정돼 있을 만한 것들을 쭉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그러니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봐서 헌법재판소에 이게 심사 권한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 조치들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 규정. 그러면 이 긴급 조치들이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어떤 효력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긴급 조치들의 위헌성을 그 긴급 조치가 발령됐을 때 그 당시에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건지. 당연히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구체적 규범통지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으로 가지는 현행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 현행헌법. 자, 예외적으로 이 사건 긴급 조치들이 이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재심 청구가 기각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자,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아주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공부하실 때 아주 어려운데, 요것도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조문 강의하면서 헌법재판소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했어요. 다른 강의에서 기본 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재판의 전제성은 뭐냐면, 자, 긴급조치기에서 그러니까 긴급조치에 위반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게 확정됐어. 근데 아주 이제 유신헌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민주화 사회가 되고 나서 이때 이 유죄 판결 받았던 거를 재심을 청구했어. 왜냐면 판결이 확정된 거를 깨트리려면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재심으로 다투죠.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에서 이제 재심에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긴급 조치에 위반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심에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인지 또는 합헌인지에 따라 여기서 이 그 긴급 조치 위반한 이 판결이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 이 긴급 조치 위헌 여부인지 합헌인지에 따라 그거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심 청구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에 들어갔는데 이 재심 청구에서 요거를 이거 아직 나오기도 전에 무죄 판결을 확정해 버렸어. 무죄로. 그러면 이게 위헌이었으면은 요거에 따라 그 이제 유죄 판결 확정된 걸 깨트리고 이제 무죄로 판결했을 텐데 위헌인지 판단 내리기도 전에 여기서 그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로 이게 판단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하려고 보니까 저기서 무죄를 냈기 때문에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이거에 따라 이게 유죄냐 무죄냐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합헌을 내려도 그냥 무죄가 된 거고 위헌을 내려도 그냥 무죄가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쓱 받아들여. 직관적으로 쓱 받아들여. 요거를 나중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판단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당연히 그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기각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요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저 의미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일단 슥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저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무죄 판결이 나와서 근데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규범인 긴급조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러니까 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긴급조치에 대한 심사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지 아니면 법률이 아니니까 그 대법원에 있는 건지 이런 게 헌법적 해명이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 단식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재판 절차에서 긴급조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뭐 이런 있었던 점 뭐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헌법 질서 수호 유지 및 요런 거 아니면 관련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재판의 전제성을 예외적으로 인정. 자,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좀 처음 공부하실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재판의 전제성 그 제가 이제 상세하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쓱 직관적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청구 당해 형사사건 무죄 확정 판결이 받은 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 재판의 전제성 인정 예외적으로.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의 위헌성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이를 처벌하는 긴급조치 제1호 2호는 자 아예 비판 일체를 원천적으로 금지. 이게 말이 돼요? 정부에 비판 일체를 금지하고 비판을 하면 처벌을 해? 이게 유신헌법이 정말 아무튼 그래서 아예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자 지금까지 4개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유신헌 긴급조치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판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자 63페이지 저번에 한번 했죠. 그러니까 62페이지 맨 밑에 수사기관이 경찰서 조사실에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 그래서 63페이지 두 번째 줄 끝머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되지 않는다. 69페이지 맨 아래 혼인빙자 간음죄 처벌 규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죠. 자 286페이지
286페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의 밑줄 두 번째 부분, 단결권 존재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긴급조치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아주 까다롭게 물으면은 어떤 이제 이렇게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다라고 질문 하나 이렇게 쓱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까지 했나? 라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헌성의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서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 구호는 학생의 모든 집회 시위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자,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해. 위반자에 대한 주무부 장관의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집회 좀 했다고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를 휴교 폐쇄 조치. 그냥 입을 다 틀어 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의 집회 시위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 자체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죠. 대학의 어떤 본연은 뭐냐면 어떤 비판,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이런 게 본연의 어떤 본령인데, 이제 그런 걸 아예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재형고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개정 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특이한 게 헌법 개정 권력의 행사와 관련 참정권을 침해한다는데, 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보시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긴급조치, 유신헌법은 거의 종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이렇게 유신헌법이 그런 건데, 헌법 개정 또는 폐지, 주장, 발의 이걸 아예 못하도록 긴급조치해서, 그리고 9호 1항 나오는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과 같이 개정 논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개정 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 자, 요게 헌법 개정 권력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본 거예요. 자, 위헌성이 아주 크죠. 지금 저희가 국민 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걸 배우는데 그걸 다 깨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헌법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자, 이게 2013년 헌재 판례였어요. 여기까지가. 근데 대법원은 달라지는 점만 보시면 돼요. 자,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유신헌법에 근거해 발령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긴급조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저기서는 헌법재판소는 실질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심사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속한다. 충돌하는 경우죠. 그래서 물을 때 어디가 판단의 주체,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입법권의 행사의 실질을 가지고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헌 여부의 심사권을 최종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재판소. 아니죠. 시험에 내고 싶겠죠.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준거규범과 관련돼서는, 자,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긴급조치가 해제내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유신헌법 위배돼서 위헌이고, 뿐만 아니라 1호의 현행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준을 잡을 때 유신헌법인지 현행헌법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준은 현행헌법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요거를 기준이 어느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유신헌법에 기해서도 위헌이고 현행헌법에 기해서도 위헌이다, 이렇게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는 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판단 기준이 현행헌법이라고 했다. 이제 그거를
딱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의 판단 기관을 대법원은 자기들이라 받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로 왔다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죠.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통령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죠. 근데 국가정보원장의 임명 행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반대, 특히 야당이 뭐 다수여서 만약에 반대를 해. 그럼 견해를 수용해야 돼요? 고유 권한. 그래서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대신에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야. 부담을 갖겠죠. 그래서 국정원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왜? 국정원장의 임명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그래요. 헌법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가명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항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 3항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사면법이 있죠. 그래서 특별사면, 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 조문 강의 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유죄 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이런 사실 인정 그에 관한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으로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형사성법 사비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징역형을 부과하면서 벌금형을 병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징역형을 부과하면서 이제 징역 얼마에 서 벌금 얼마를 이렇게 내라,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요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내려졌었던 거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사면이 어디에만 내려졌냐면 사면을 하면서 자, 형 선고를 할 때 징역형을 내리면서 집행을 유예한다. 단 벌금을 병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내린 거죠. 근데 사면을 할 때 요 부분에 대해만 사면을 했어. 그럼 사면의 효과가 요 병과한 벌금에도 미치는지 요 얘기예요. 자,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재판상을 종합해 입법자가 결정한 사항. 그래서 아까 사면법,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 사면권자 누구야? 특별사면 이런 건 대통령이죠. 그러면 사면권은 보통 그 시혜적 내지 국가원수의 은혜적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면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면의 은사적 성격 및 특별성 입법주의를 종합하면 병과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면을 딱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사면권자가 어떤 의도라는 것이 해석의 문제인데 여기에만 사면했을 때 여기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미치게 하려면 아마 같이 했을 거라는
그런 거죠. 자, 특별사면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건지 일부만을 사면할 건지를 결정하는 사면권자의 정권상. 그래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사면이 병과된 벌금에 미치는 것을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는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 자, 어찌 보면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요게 그 다른 교재들의 다 이 판례랑 그 뒤에 나오는 판례가 들어갔어요. 어찌 보면 그 형법에 나올 만한 판례인데, 이제 그게 왜 들어갔냐면, 종래 이제 그 사법시험하고 변시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넣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결론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아까 같은 건저 병과 받은 자의 징역형 부분에서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 벌금형 부분 사면은 아까 안 미친다고 했죠.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해 병과 형징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는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병과된 나머지 형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